일본에 장인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다큐멘터리에서도 책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럴 때면 유명한 라면집의 얘기라든가 또 카레집의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칼제비 이야기라든가 뭐 인형극의 이야기라든가 등등 온갖 곳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일본은 문화가 그런 겁니다. 장인은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은 철저하게 신분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제 그랬을 때 우리는 보통 사농, 공상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일본은 그렇게만 나누질 않아요. 직업별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직업별로 나눠지는 원형은 어디로 올라갈까? 고대로 올라갑니다. 고대로 올라가게 되면은 일본의 고대에 가면은 흔히 말하는 우지라고 그럽니다. 한자로 시라고 그러는데요. 이 우지를 생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이 이를테면 백제라든가 고구려, 특히 백제인들인데요. 그들은 왔을 때 기능자 집단입니다. 기능자 집단이 와가지고 자기들의 기능을 가지고 기능과 연관된 하나의 우지를 만들고 그것이 시족 집단으로 발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고대사 속에서도 우리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도공 집단, 아니면 뭐 철 집단, 아니면 무슨 건축가 집단, 아니면 와공 집단, 아니면 칼제비죠. 백정 집단 이런 식으로 해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우리와는 달리 일찍부터 이렇게 철저하게 장인화되는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거기에 더 불을 지른 것이 뭐냐면 바로 똑같이 무사정치 시대가 되면서 이게 그렇게 된 거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은 무사들도 철저하게 계급 있고 그다음에 자기 주군을 끝까지 모셔야 되는 철저하게 분절되면서도 그 분절된 소단에 충실하는 구조가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거기서 발달한 것이 이를테면 무사와 연결된 카레 문화부터 해서 무기의 문화부터 등등이 있고요. 제가 때때로 말씀드리지만 상업 문화 속에서도 특정한 상품들이 만들어질 때 그것은 철저하게 장인 정신이 있어서 물건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급자족을 위한 그냥 물건들을 만드는 것이고요. 일본인들은 이미 상업이 발달했고 전국적인 상업망이 구축되다 보니까 팔기 위해서 물건들을 만드는 것이 꽤 오랫동안 전통이 됐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무엇입니까? 일본 국내가 아니라 예를 들게 되면 중국 지역이라든가 동남아시아, 인도, 나아가서 유럽까지도 물건을 계속 팔아야 되니까 거기에는 완벽한 기술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필요성과 일본이 가지고 있는 무사도라는 특별한 정식, 모든 것이 한결 흠이 없는 완벽지향주의를 지향하는 문화가 합쳐지다 보니까 일본에는 모든 면에서 특히 상업이라는 면에서도 이렇게 각종 장인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현대사회에서 발전되다 보니까 이제는 흔히 말하는 장사에 관한 것들이 아니라 장인만이 아니라 또는 기계류에 관한 장인만이 아니라 문화예술이라든가 과학에서도 장인 정신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즉 한 일, 한 주제, 한 소재에 몰두해가지고 한결 흠이 없도록 완벽하게 지향하는 이 정신, 각 분야별로. 그러니까 일본은 다 분절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각각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자기 역할하고 특별한 능력을 가진 전문가 집단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사회 전체에 필요한 일이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말 그대로 굉장히 양질의 우수한 장위 집단들의 어떤 성과물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다 비슷비슷하고 특화되고 있지 않고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앞으로도 일본과 경쟁을 한다면은 그거는 어렵습니다. 아시잖아요. 일본은 노벨상을 23개, 한국은 평화상 하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관념적인 건 말글 빼면은 우리는 하나도 없고 일본은 23개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일본은 특별한 당인 정신을 갖고 있는 거죠.